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007년도 정기기사 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요,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자, 81번이죠. 81번. 네. 거기 보시면 이제 다음 중 이제 그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이 철탑의 기초 안전율로서 이제 옳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무선용 안테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무선용 안테나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말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무선용 안테나는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첫 번째는 왜 설치예요. 설치 이유랑 두 번째가 이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그 지지물의 안전율을 시험 문제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무선용 안테나는요, 사실상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고의 예방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시 카메라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이라는 걸 이 고장의 발생 확률을 제로화할 수 없습니다. 이 전력계통은 이제 살아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장의 그 발생 확률을 제로화할 수는 없고요. 제로에 가깝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사고라는 것은 애초에 사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발생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하는 가장 좋은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감시죠. 그래서 자꾸 그 구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무언가 이제 일이 생긴다면 그 구간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갖고요. 애초에 그것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미리 가서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설치 이유는 뭐냐면 전선로의 주위를 감시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그 지지물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냐면 바로 이제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출제가 되고요.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에 뭐가 된다? 안전율은 얼마가 되냐면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2번 보자고요. 자, 82번. 저압 가공전선의 상호간을 접근 또는 교차하여 시설할 경우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및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입니다. 자, 이거 좀 제가 지워보고요. 네. 자, 82번이죠. 요거는 이제 그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 등과의 접근 교차 시 뭐가 된다? 이격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첫 번째가 저는 기준을 약전선 잡을 텐데요. 어디를 잡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전선은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통신선을 얘기하고요. 가공전선은 전기선을 얘기하는 거죠. 안테나는 방송설비를 말하고요. 삭도는 케이블카 다니는 선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하고 있답니다. 양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6m 이상을 이격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다.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인 경우에 한해서는 0.3m가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독특한 기준이 있고요. 전압이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되는 그 전선을 고압 절연 전선을 시설 시 얼마 이제 이격시켜 주냐면 0.3m가 돼요. 케이블이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이 고압이 됩니다. 전압이 고압이 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얼마? 0.8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일 때 0.4m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5kV 이하가 됩니다.
25kV 이하의 이제 특고압 가공전선인데요. 이 조건은 사실상 다중접지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그 다음에 케이블이냐를 따져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2m, 절연전선일 때는 1.5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되겠습니다. 예. 자, 25kV 이하에서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구분하셔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1.5m, 절연전선은 1.0m, 케이블은 0.5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0kV 이하가 돼요.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2m 이상을 이격시켜야 합니다. 자,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기본 2에다가요, 단수 적용해갖고 잡아주시면 돼.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냐면, 저압 가공전선 상호관이니까 여기가 저압이에요. 첫 번째 물어본 건 전선 상호관인데, 이 조건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얼마가 된다? 0.6m죠. 왜냐하면은 케이블에 대한 얘기도 아니라고 하고요. 고압 절연전선도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은 일단은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고요. 뒤에 물어본 건 문제는 뭐냐면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및 그 다음 거죠.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인데 저압의 경우 30cm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배전선로에 이렇게 지지물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압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또 다른 구간에 이렇게 이제 저압전선이 또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전선 상호 간격은 60cm인데 이 전선과 이 전선을 지지하는 요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저압인 경우는 30cm인데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요. 요건 은근히 솔직히 좀 산업기사의 출제 빈도가 있으니까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실 얘기죠. 네. 자, 83번 보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최대 사용 전압이 그래서 81 이제 2번은 3번이 되고요. 83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인 3상 4선식 중성선의 다중접지식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물어보네요. 네. 자, 83번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예, 또 나왔죠. 또 나왔다. 예. 자, 보시면은 얘는 일단은 저희가 몇 분간 가한다? 10분간 가하는 거예요. 어디에? 건선과 대지간입니다. 예.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접 다직이 되겠습니다. 비접 다직. 예. 자, B는 뭐예요?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접은 뭐예요? 중성점 접지식. 그 다음에 단은 중성점 다중접지식. 그 다음에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죠. 그래서 이 중성점과 대지간에 나타나는 저항이 2를 기준으로 하고요. 자, 봅시다. 중성점 비접지일 때에는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가 되면 그 측정코자 하는 전압의 몇 배? 1.5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값이요. 최저 전압 기준인 500V보다
작다면 시험 전압은 50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전압의 몇 배? 1.25배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똑같이 최저 전압 기준이 있어요. 몇 볼트가 된다? 1500볼트의 최저 전압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성점 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1배가 되겠고요. 역시 최저 전압인 75000볼트의 기준이 있어요. 네. 다중 접지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92배가 되겠습니다.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인데요. 170kV 이하가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측정코자 하는 그들에게 0.72배가 되겠고요. 뭐 최저 전압 조건이 없고요. 17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전압의 몇 배? 0.64배가 되겠습니다. 뭐 역시 최저 전압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료전지나 혹여 태양전지와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절연내력 시험 물어보면 직류일 때는 1.5배가 되고 교류는 몇 배가 된다? 1배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무슨 접지다? 바로 이제 다중 접지예요. 22,900볼트죠. 그래서 요거죠, 요거. 22,900에다가 0.92배 하시면요. 21068볼트가 나와요. 너무 좀 유명한 숫자예요.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1번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84번.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이 아닌 거죠. 네, 요거 좀 지워볼게요. 8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접지의 목적인데요. 우리가 뭐 중성점 접지든 뭐 이 외암을 접지하든 이 접지를 하는 그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그러면 접지의 목적과 거리가 이제 먼 것은 뭐예요? 당연히 안전과 거리가 먼 것이 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전선을 절약하고 싶대요. 자, 이건 안전과는 관련이 없고요. 경제성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용량을 증대한대요. 이것도 경제성이랑 관련이 있어. 세 번째가 뭐 손실을 경감한다든지, 뭐 네 번째가 역류를 개선한다든지, 이것 죄다 다 사실 뭐냐면 경제성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4번에 보면 전선을 절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사실 이러려면 전압을 상승시켜야 돼요. 4번이죠. 그래서 문제를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보면 고전압의 침입 예방, 안전과 관련된 얘기죠. 2번 보면 이상시 전이상승, 전압 상승을 억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과 관련이 있고요. 3번 보호개전기의 확실한 동작 확보, 역시 안전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4번이 그러하지 않죠. 자, 85번인데요.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데 요건 이제 용어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급전소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단독으로 실기에서 물어본 적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의 운용을 지시하는데 사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한전의 메인 중앙급전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발 변전소가 이제 연결돼 있고 급전소관이, 그 다음에 15만 이제 4000볼트 계통, 154 계통이랑 그 다음에 제주 급전소가 상호 연결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중앙급전소는 기상센터나 내지 전산센터와
연결이 돼 있어 갖고요.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죠. 그럼 왜 이런 행위를 하냐면 똑같은 주어진 조건에서요. 어떻게 계통을 구성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 발생되는 이제 손실되는 비용이라든지 이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하는 그 비용 자체가 다 달라지죠.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가장 경제적인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성도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한전에서는 뭘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발생된 에너지가 그대로 뭐예요? 수용가에 소비돼 줘야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손실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 이제 이 과부하라든지 이런 이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렇게 저희가 계통을 저희가 경제적으로 이제 이 전압과 주파수를 경제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 요건 어쨌든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5번은 급전소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86번 지중전선로의 그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제 옳은 건데요. 이 지중전선로에 대한 이 매설 방법을 물어본 건데, 자, 일단 조금 좀 지워볼게요. 요것도 실기에서 물어보죠, 종종. 몇 번이냐면, 86번이죠. 지중전선로에 매설 방법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지중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이 뭐예요? 케이블만을 사용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매설하냐면 세 가지 타입으로 매설하는 거야. 첫 번째가 무슨 매설식? 직접 매설식을 말하고요. 두 번째가 무슨 식? 관로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암거식을 말하죠. 요 자체를 시험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고요. 자, 직접 매설식은 어떤 이 매설코자 하는 그런 장소가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래요. 이때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장소가 아닌 기타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0.6m가 되겠고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되면서 여기가 1.2였다가 1로 됐고요. 요걸 기타라고 하지 않고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이격시킵니다. 다만 어떤 매설코자 하는 그러한 대상의 곳이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래요. 이때는 최소 매설 깊이가 어떻게 된다? 0.6m가 되겠습니다. 암거식은 별도로 물어보질 않습니다. 직접 매설식은요, 저희가 구덩이를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파갖고요, 별도의 콘크리트 트라프라는 이러한 시설물을 부설한 다음에 내부에 이렇게 저희가 케이블을 이렇게 포설한 타입, 이러한 매설 방법을 직접 매설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로식은 반면 이제 이 구덩이를 이런 식으로 파재끼는 거죠. 다만 여기에 이제 이 관을 저희가 포설해갖고 전선이 요렇게 있는 이 타입, 요게 이제 관로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직접 매설식에서는 하나 더 물어봐요. 요 트러프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부설할 수 있는 게 뭐냐요? 트러프를 생략할 수 있는데, 트라프 같은 얘기인데 생략이라고 썼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관한 사항인데요. 옳은 거죠. 자, 전선은 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2번, 4번이 나가리입니다. 그 다음에 매설 방법을 물어봤는데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이 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몇 번밖에 없다? 지금 문제에서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87번 봅시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이나 절연전선을 제외한 인장 강도가 3.43 이상의 것 또는 지름 몇 미리 이상의 경동선이어야만 하는가죠. 그래서 요거는 가공전선의 굵기예요. 자, 요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이죠.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굵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압별로 싹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400V 이하가 됩니다. 자, 요 조건 자체가요, 케이블을 제외합니다. 요 때는 절연전선을 사용할 때는 최소 그 전선의 굵기가 2.6m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경동선이 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도 아닌 절연전선도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나전선이에요. 그래서 나전선일 때는 3.2mm가 되겠습니다. 경동선. 두 번째가요, 400V를 초과하는 뭐가 된다? 저압이에요. 이때는 좀 독특한 게 설치 위치를 봐야 돼. 설치되는 위치가 시가지 외라면 그 전선의 굵기는 4mm 이상이 되고요. 경동선이 되고, 시가지라면 5m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 되는 순간 5mm 이상이 돼요. 사실 여기서 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미만이었고 이상이었고 고압이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특고압인데요. 특고압은 시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시험 문제에서 나오니까요. 시가지 외가 22스퀘어인데 시가지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세 갈래로 분기합니다. 자, 만약에 취급 전압이 100kV 미만이라면 55스퀘어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0kV 이하가 돼요. 요때는 얼마가 되냐면 150이 되고요. 170kV를 초과하면 2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번은 400V 이하죠. 그리고 지금 케이블도 아니고 절연전선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2 얼마가 된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8번 가공전선로의 이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선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거죠. 자, 88번이 되고요. 지선의 시설 기준이 된다. 이건 뭐 절연내력 시험전압이랑 안 나오면 좀 섭한 예시죠. 맨날 나와. 또 나왔다. 자, 일단 얘는 지지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구?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안전율이 되는데요. 우리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다? 2.5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4.31kN 이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요, 소선수는 3가닥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소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다만 그 설치되는 위치 자체에 어떤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4.5m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다 걸려요. 자, 갑시다. 지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지선의 안전율은 1.2가 아니라 2.5죠. 1번 나가리. 자, 2번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수 3가닥. 맞네. 그쵸?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소선의 지름은 1.2가 아니라요 2.6이 맞아요. 3번도 어차피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지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다면 5m가 아니라요 4.5m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갑시다.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인데요. 자, 이것도 좀 지워볼게요. 아, 89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이다 라는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이 발전기든 변압기든 전동기든 용량이라는 게 결정되어입니다. 예, 이유는 감겨져 있는 코일에 흘릴 수 있는 전류가 제한적이죠. 실제로 이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I 제곱 R에 의한 열이 발생하고요. 주위 온도가 더해졌을 때 내가 견디는 온도보다 커지는 온도가 커지면 더 이상 이제 전류를 흘릴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력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냉각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 매체로 우리는 공기나 수소, 물을 쓸 수 있는데 공기보다 좋은 게 수소고요. 수소보다 이제 저기한 게 이제 물이죠. 예, 좋은 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직접 냉각이죠. 근데 문제는 이 수소는 좋은 점도 많지만 약점이 뭐냐면 취급 시 유의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 공기랑 접촉이 되면요 폭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첫 번째가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전기의 이 밀봉부로부터 이 누설된 수소가 외부로 방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 속이려고 이제 방출하지 말 것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발전기 내부의 그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가 되면 뭘 설치하라? 경보장치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시다.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발전기 혹은 조상 설비의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하는 기능이 있을 것. 일단 얘기한 적도 없고요. 2번, 수소의 누설 또는 공기의 혼입 우려가 없을 것. 이것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3번, 발전기 축의 그 밀봉부로부터 수소가 누설될 때 누설된 수소를 그렇습니다. 외부로 방출해야 되는데 방출하지 말 것이죠. 그래서 틀린 문제는 3번이고요. 4번도 맞는 얘기예요. 수소가 이제 폭발할 경우 이제 압력에 견디는 강조해야 되니까 그거에 이제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시험에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이제 정리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가는 거야. 자, 그다음에 90번. 다음 괄호 안의 내용으로 옳은 거죠. 근데 딱 작용이라고 보는 건데 일단 전력 보안 통신 설비는 가공 전선로부터 어쨌든 우리가 그 기술 기준에서요 작용이라고 나오는 순간 제가 항상 두 가지가 세트가 돼 갖고 답이 된다고 했었죠. 무조건 뭐가 된다? 유도작용 아니면요 바로 정전자. 유도작용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누는 뭐가 된다?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 전선에 대해서 누설전류에 의한 유도작용이 발생하면 안 되고요. 요거 이제 이 전력보안통신선은 가공전선로로부터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유도 작용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전자 유도 작용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트가 되는 거는 지금 3번에 보면 정전자 유도 작용을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고압용 차단기 등의 동작 시에 아크가 발생하는 기구는 목재, 벽 또는 천장, 기타 가연성 구조물 등으로부터 얼마 이상 이역해야 되는가? 91번인데요. 아크 발생 장치와의 이격거리가 되고요. 이건 고압 하나만 물어봐요. 그래서 고압일 때는 가연성 물질과 얼마 이상 이역한다? 1m 이상을 이격시켜주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장비가 작동을 할 때
아크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차단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를 열고 닫을 때 이 발생된 아크에 의해서요, 이것이 혹여 어떤 이 가연성 물질과 접촉이 됐을 때 발화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가연성 물질과 이격거리인데요, 고압은 1m예요. 특고압은 2m인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2번이 되겠습니다. 가반형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인데요.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이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첫 번째가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우리 기술 기준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기술 기준에서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나오면 300이 정답이고요. 얘는 절연 변압기일 것이에요. 용접 변압기는 이제 절연 변압기일 것.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 나머지는 뭐 그닥이에요. 자, 그럼 갑시다. 옳은 거죠. 1번 용접 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 전압은 이런 게 어디서 600V가 300이지. 1번 나가리. 2번 용접 변압기 1차측 전로에는 리액터를 저희가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요. 일단 넘기고. 자, 3번 맞는 얘기지. 용접 변압기는 무슨 변압기? 절연 변압기일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맞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3번. 4번도 이제 접지해야죠. 자, 93번. 교류에 대해서 고압의 범위죠. 전압의 구분인데요.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되면서 좀, 전압의 이제 범주가 이제 변화됐죠.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좀 다 지워볼게요. 전압의 구분이다. 93번인데요. 자, 전압의 구분이 되겠다. 자, 우리 전압은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저압이 있고요. 자, 교류와 직류에서 저압의 범위가 됩니다. 개정전에는 교류는 600V였는데 이 값이 1kV 이하로 전압의 범위가 확대됐어요. 저압이. 그 다음에 직류는 750이었다가 얼마로 확대됐다? 1.5kV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자, 두 번째가 고압인데요. 이들을 초과하는 거예요. 이들을 초과하고 각각 초과하는 거죠. 각각 초과하고 얼마? 7kV 이하의 모든 전압을 저희는 고압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특고압이 돼요. 7kV를 초과하는 모든 전압을 우리는 특고압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교류에서의 고압의 범위니까 교류에서의 고압의 범위는 1kV를 초과하고 뭐예요? 7kV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뭔가 일을 할 때 당연히 이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꼭 시험뿐만 아니라. 자, 94번. 지중전선로에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인데, 요거 90에 이제 이게 제가 착각했네. 86번이랑 94번을 연계해서 했어야 되는데, 네. 요거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죠. 요 부분만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체크해놓고. 자, 94번이죠. 94번. 저희가 이제 지중전선로에 매설 방법 중 무슨 매설? 직접 매설식.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케이블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직접 매설식은 내가 그 매설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매설하는 장소에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경우일 때는 이때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1m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를 제외한 기타의 구간이라면 얼마가 된다? 0.6m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게 개정 전에 1.2였고 요게 이제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지중전선로의 직전 배설식이고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뭐가 된다? 있는 장소니까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1m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실기에서도 나오니까 준비합시다. 자, 95번이죠. 변전소 내에 고압용 기계기구를 시가지 내에 이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경우 지표상 높이에요. 그래서 95번은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 되면요, 시가지냐 시가지 외냐로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고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외일 때에는 고압에서는 4m 이상이 되고요. 시가지일 때는 4.5m가 되고 특고압은 뭐 이제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보통은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이 건물에 옥상도 없고 별도의 전기실도 없고 지하도 없을 때 전기실을 구현하기 어려울 때요. 옥에다가 지짐을 세운 다음에 가대 설치해 갖고 변압기를 이렇게 들어 올려요. 너무 무거우면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울타리 쳐주죠. 바로 여기 지표면과 이 기구 하단 사이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고압이고요. 고압이고 뭐가 된다? 시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4.5m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번 피레기의 시설 장소죠. 이거는 나중에 실기에서도 잘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죠. 96번이죠. 피레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해서 변압기를 보호하는 기계기구가 되고요. 우리 기술 기준은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시설 장소와 접지공사가 이제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을 물어보는데, 자, 시설 장소인데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발고갑에 자, 첫 번째가 발전소 혹은 변전소에 인입구 및 인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곧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가 되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요 예시죠.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접속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공과 지중의 접속점에서는 임피던스가 다른 구간이다 보니까 실제로 뇌가 입사했을 때요, 요 변곡점, 요 접속점이라고 그래. 여기서 투과되는 전압이랑 여기서 반사되는 전압이 있어요. 그래서 전력에서 이제 그런 거 배우시잖아. 그래서 요 접속전의 전압에 접속되는 부분에서 투과 전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레기를 설치해갖고, 그 다음에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측이 되죠. 요렇게 이제 이 시설 장소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피레기를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되는 곳인데요. 일단 뭐 다 필요 없고요. 2번에 보면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점, 그렇죠? 임피던스가 다른 점이죠. 요게 이제 절연전선이 될 때고 요게 케이블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Z1, 요거를 Z2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6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는 게 뭐냐면 피레기의 접지저항을 물어봐요. 피레기의 접지저항은 몇 옴 이하가 돼야 된다? 10옴 이하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96번은 정답이 2번이고요. 97번인데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로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한도는 이제 몇 데시벨 이하가 돼야 되는가, 돼야 되는가 이게 물어보는데,
우리 기술 기준에서요, 이 데시벨, dB 물어보면 무조건 마이너스 30입니다. 이건 좀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단위 보고요, 답으로 갑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그래서 기술 기준에서 데시벨 물어보면 그냥 마이너스 30dB 찍자, 이런 얘기죠. 예. 자, 버릴 예시는 아니에요. 은근히 뭐 그냥 복병으로 출제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7년도 정기기사 1회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결정해 보자고요. 자, 81번 무선용 안테나 두 가지 꼭 해야 돼. 82번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삭도 등과의 이격거리 있죠? 해야 됩니다. 83번 뭐 절연 내력은 지선과 더불어서 뭐 버릴 게 없는 문제고요. 84번 접지의 목적인데요. 항상 안전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5번 요거 급전소인데 요거는 실기에서도 물어본다. 자, 그 다음에 86번 지중전설, 그러니까 86번과 94번은 지중전선로의 전선의 매설 방법이죠. 역시 실기에서도 물어보니까 준비가 필요하고요. 87번 가공전선의 굵기 해야죠. 그 다음에 88번 지선에 대한 거, 절연 내력과 더불어서요. 뭐 강조가 이제 안 하더라도 이제 아시겠죠. 자, 89번 수소냉각식 발전기 역시 해야 됩니다. 90번 작용을 보면서 누유도작용, 정전자 유도작용 갑시다. 91번 이제 고압용 차단기에 대한 어떤 아크 발생 시 기구와 이격거리인데요. 1m가 되고요. 92번 용접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절연 변압기 이거 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93번 전압의 범위 구분 꼭 기억해야 되고요. 94번 아까 말씀드렸고, 95번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 해야죠. 그 다음에 96번 피레기, 요건 실기에서도 물어봐요. 그 다음에 97번 몇 데시벨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 버릴 문제는 없는 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7년도 이제 정기기사 1회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회차 2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